연애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대부분의 연애는 전 세계 공통으로 대부분의 연애가 남자의 적극성으로 인해서 연애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나 이게 갈수록 남자가 적극적인 남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. 왜 적극적인 남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냐? 어, 남자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적극적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그런 적극성을 부담스럽고 공포로 느끼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도 스토커나 막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어,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서 사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남자보다 여자가 적극적인 시대가 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. 남자가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적극적인 남자를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적극성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연애라는 게 SNS, 유튜브 발달함으로 따라서 보여지는 것에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. 연애에 있어서. 여자친구, 남자친구가 외적으로 이제 잘나지 못하면 카톡이나 SNS에 같이 찍은 사진조차도 올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연애고 사랑일까 싶어요. 물론 저도 올리지는 않는데 제가 안 올리는 이유는 그 좀 추잡스럽거든요. 연애하는 그런 SNS를 제가 지인들을 많이 봤잖아요. 그러면 뭐 뽀뽀를 한다든가 뭐 누가 봐도 이제 같이 잔 걸 알 수 있는 그런 여행 침대 사진 같은 걸 보면 좀 그래요. 계속 바뀌는 사진을 어쩔 수 없게 보게 되잖아요. 지인 같은 경우에는. 그런 걸 보면은 굳이 왜 그런 거를 내 여자친구 또는 다른 사람의 남자친구가 바뀌는 걸 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줘야 되나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 올리는데, 어, 저 같은 이유에 안 올리는 거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,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안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생겨서 쪽팔려서 안 올리는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의 키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키가 작은 여자들은 내가 작으니까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되고 키가 큰 여자는 내가 크니까 키 큰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어쨌든 남자는 커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심지어 힐 센치까지 막 계산해서 만나야 되는 여자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저보다 키가 커도 상관없거든요. 물론 뭐 190 막 이러면은 185 막 이러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람만 좋으면 솔직히 180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172거든요. 근데도 저보다 8cm 큰 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190까지는 남자도 부담스러운데 여자가 190이면 그것까진 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170인데 이 키가 평균 키란 말이에요. 성인 남성 평균 키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신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정확도가 너무 높아요. 우리나라만큼 그 남자 키 정확도에 있어서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가 저는 없다고 볼 정도로 남자 180 있잖아요. 키가 180 비율이 쉽게 계산하면 여자 170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저만 해도 1cm로 계산하면 연애할 수가 없는 키예요. 165의 여성분이 8cm 힐을 신어버리면 173이에요. 그러면은 저는 여자보다 작으니까
여성분이 이제 안 좋아할 확률이 높고, 그럼 연애를 못 하겠죠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나보다만 크면 된다는 이런 여성분들이 있어서 다행인데, 이것조차도 사실 평균이라는 게, 키 평균이라는 게 가장 높은 키, 가장 작은 키가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. 여자 키가 172, 즉 평균이 넘어가면, 남자 평균이 넘어가는 키면 여자보다 작은 남자가 은근히 많거든요. 뭐 많다고 하긴 그렇지만 있죠. 여자보다 작은 남자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나보다만 크면 된다는 그런 여성분들도 이제 자기보다 작은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연애하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. 남자가 작아도 상관없다는 여자분도 계시긴 하겠죠. 근데 과연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싶은 거예요. 뭐 한 분이나 될까요? 정말 100명 중에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, 정말. 160인 여자분이 150 후반 또는 150 중반의 남자랑 과연 연애를 할까요?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. 그러니까 결혼이 아닌 연애조차도 본인이 스카이 학벌인 사람을 원하고, 중경외시면 중경외시여야 된다. 이런 연애에서조차 학력을 동급인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. 저조차도 사실 대조를 원하거든요. 명문대를 원하는 건 아니고 전문대 또는 지방대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고졸도 상관이 없어요. 근데 고졸이라면 구급 공무원 또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해요. 왜냐면 저는 그 사람의 학력을 보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 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뭐냐? 학력이거든요. 왜냐면 저희 나라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검정고시가 아닌 이상 초, 중, 고 6년, 3년, 3년, 9 해서 결국에 9년 동안 학생으로 보내잖아요. 6, 3, 3, 9년. 그러니까 학생 때 아니죠. 9년이 아니죠. 12년이네요. 12년이요.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. 그러니까 초, 중, 고 6, 3, 3에서 12년 동안 학생으로 사는 게 저희 나라잖아요. 근데 학생 때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 게 뭐냐? 그럼 결국에는 학력밖에 없거든요. 학생 때 열심히 했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모든 학생이 열심히 했다고 물론 명문대 인서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죠. 근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전문대, 지방대도 못 갈 정도면 정말 말도 안 되게 공부 자체를 안 한 거예요. 아예 안 한 거죠. 그냥 했으면 지방대, 전문대는 그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. 사실. 뭐 9등급 받는 대학교도 있는데. 근데 뭐 그거는 너무 같고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거르고 싶다는 거예요. 구급 공무원은 고졸이어도 상관없죠. 왜냐하면 저는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무엇을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하면서 살아봤는가,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 때 열심히 한 거는 대학 학력으로 증명이 되고,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이 붙었다는 건 고졸을 했어도 무언가에 열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를 보면 동성애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.5%래요. 20명 중에 1명 꼴이라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죠. 그럼 우리나라는 100명 중에 95명이랑만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. 그 100명 중에서도 20%는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75명 정도로 봐야 되고, 이 중에서 술, 담배, 타투한 사람까지 걸르면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드냐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왜 들어있냐?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고, 그렇지만
피해야 될 연애 결혼 상대 중에 좀 유명한 그런 세 가지거든요. 그러니까 아실 분들은 이미 한 번쯤 들어보실 거예요. 보셨을 거고, 그리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저 또한 그런 편이고요. 저는 일단 술을 자주 안 마시는 편이고, 마셔도 적게 가볍게 마시는 편인데, 술을 마시면 막 앉거나 스킨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좀 너무 사람이 가벼운 것 같아서 싫어요. 그리고 술을 마셔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. 술 안 마시면 대화가 안 된다. 저는 그런 사람들과는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어떤 이야기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, 술의 힘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술 깨면 어색해지고 술 마셔야 친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, 저는. 뭐 담배는 말할 것도 없죠. 냄새, 건강, 뭐 모든 면에서 하나도 좋을 게 없고, 전자담배, 뭐 담배를 피는 것까진 이해를 하려고 해도 뭐 과일 맛, 뭐 알록달록한 향이 나는 거는 뭐 담배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이상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걸 피는 사람은 좀 겉멋이 든 것 같아요. 그냥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 자체가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, 그건 사실 담배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이상하잖아요. 좀 담배는 말 그대로 담배는 잎을 피우는 행위여야 되는데 뭐 과일 향이 막뭐 나고, 이거는 글쎄요, 굳이 이런 걸 왜 피는지 이해가 안 돼서 별로 안 좋아하고, 타투는 저 같은 경우에도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 상대방도 있는 거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작은 거 한두 개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,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많이 있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이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싫어해요. 일반적인 회사는 물론이고 알바조차도 문신이 많으면 대부분 일을 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. 옷가게, 뭐 음식점, 이것도 음식점도 서빙은 안 돼요. 그 주방 또는 옷가게 모델 뭐 이런 직업이나 아닌 이상, 또는 예체능일 수도 있겠죠. 그런 직업이 아니고서는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뽑지를 않거든요. 회사는 기본적으로 조금의 리스크도 가지고 가길 싫어하기 때문에 사고 칠 사람은 애초에 뽑지를 않아요. 그런데 그렇게 타투를 했다? 그거는 막 살겠다는 그런 비언어적 행위죠, 어떻게 보면. 남자도 타투 좀 있는 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러려니 하고, 뭐 저도 남자 여자 타투 조금 있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여러분, 이레즈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막 팔부터 막 가슴팍까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이레즈미 아시잖아요. 그거를 현대에서 저희가 사람으로 보냐는 거예요. 대부분이 인간 쓰레기로 산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정상적인 모든 곳에서 그런 사람을 안 쓰니까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했을 때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,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떡볶이집을 하는 그런 작은 사장이에요. 이레즈미한 남자 여자를 뽑을 것 같아요. 여름에 막 긴팔 입고 이래고, 뭐 아니면 또는 뭐 가린다고 토시 같은 걸 끼지만 토시에 다 비치겠죠. 안 비춰도 이상하죠. 또는 뭐 힐끔힐끔 보일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사람은 안 뽑는단 말이에요.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그러니까 저는 자만추라는 말 자체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그 이유가, 그런 사람들 치고 연애 잘하는 꼴을 못 봤어요.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짧게 요약을 해서 자만추라고 하는데, 저는 이 말이 비혼주의랑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게, 결혼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결혼을 못 하는 거고, 뭐 능력이 없던, 아니면 또 만나고 있는 사람이 없던,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죠. 근데 막 결혼할 사람이
결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막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나는 비혼주의라고 해놓고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또 결혼을 해요. 근데 나는 비혼주의였어. 그러니까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잖아요. 말이 되냐는 거예요. 연예인들이고 뭐 그 유튜버고 자기가 비혼주의래요.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그 뭐 내로남불도 아니고 또는 뭐 내가 필요할 때는 비혼주의고 아닐 때는 비혼주의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? 나는 솔직히 비혼주의라는 말이 너무 이상해요.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. 이게 뭐 하는 짓인지.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사실 이것도 따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어요. 뭐 나중에 다시 비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 아니면 이 영상으로 끝낼지. 자만추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연애를 못하는 걸 위안 삼으려고 난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면 연애를 안 해. 이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말 자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애초에 부자연스러운 만남은 뭐고 자연스러운 만남은 뭘까요? 그러니까 소개팅을 억만추, 억지로 만난 추구라고 하면 이게 왜 억만추라는 거예요. 내 친구 또는 지인의 지인이랑 만나서 대화하다가 친해지고 사귄다. 이게 억만추예요. 그러니까 이것만큼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어요. 그냥 제 친구의 친구인데. 그러니까 이거가 자만추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. 근데 소개팅을 막 자만추가 아니니까 안 한다고. 나는 자만추니까 소개팅 같은 거 안 해. 이러는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. 길에서 흔히 하는 헌팅도 그래요. 그러니까 그냥 길에 만나서 뭐 외적으로 마음에 드니까 연락 주고 받다가 잘 통해서 만나다가 연애한다. 자연스럽죠. 애초에 완벽한 자만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학교에서 CC나 학원에서 CC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연애라는 거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더 용기를 내고 마음을 표현해서 고백해야 시작되는 게 연애인데 어떻게 그게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어요. 누구 하나는 분명히 티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남들 한 번 말 걸 때 두 번 말을 건다든가.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참고 어색함을 이겨내는 거잖아요. 그 과정이 어떻게 완벽하게 자연스럽겠어요. 삐걱거리는 것조차도 좋은 게 사랑이잖아요. 결국에는 모든 거는 억만추라고 생각을 해요.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.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게 자연스러운 거죠.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. 억만추라는 게 없어요, 사실. 억지로 뭐 옛날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. 뭐 조선시대면은 뭐 강매로 결혼하고 얼굴도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지만 지금이 무슨 신랑 얼굴을 몰라요? 연애할 거 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는 건데. 그러나 이 억만추조차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. 소개팅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 주변에 지인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. 근데 제 주변에 연애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줄 수가 없고, 그리고 뭐 내가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지거나 인간관계가 끊겼을 때는 또 소개를 해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헌팅은 갈수록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해져서 이제는 시도하려는 사람도 없고 헌팅 자체도 너무 나쁘게 보고 있어서 헌팅으로 연애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죠. 그 직장에서 연애도 뭐 말할 것도 없이 힘들고요. 헤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. 직장 같은 경우에도. 또한 실제로 남자가 연애가 힘든 이유는 남자보다 여성의 성비가 많아요.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30대는 100명당 성비가 남자보다 6명이 많고 20대는 11명이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2명이랑 연애 가는 게 아닌 이상 남자는 20대는 11명, 30대 6명은 자연 도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애하는 게 진짜 힘들죠.
연애뿐만이 아니라 결혼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힘들고, 아까 같은 그 성소수자까지 계산을 하면 더 심하죠. 물론 뭐 성소수자끼리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, 뭐 어쨌든요.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성격이거든요.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. 당연히 예쁘면 좋죠. 예쁘면 좋은데 예쁘기만 한 건 싫어요. 그러니까 외모는 그냥 누가 봐도 여자고 나보다 예쁘면 되죠.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. 막 뭐 연예인 그 외모 바라지도 않아요. 물론 그러면 좋겠죠. 좋은데 얼굴만 보고 연애하고 싶지는 않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저는 성격 맞고 유머 코드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는 게 정말 좋은데 이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, 그러니까 연애가 지치는 거예요. 연애조차도 노력을 해야 지속할 수가 있는 게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. 그 노력 자체가 너무 인공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거죠. 20대 초반에는 단점도 알고 가고, 안고 가고, 고쳐지겠지, 나아지겠지, 그리고 장점으로 그 단점을 덮으려고 한단 말이죠. 근데 30대의 연애 또는 잦은 연애를 해본 사람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감정이라는 것도 반복이 되면 무뎌진단 말이죠. 그러니까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냥 무색무취의 사람을 더 만나고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엔. 단점은 어차피 고쳐지지가 않아요. 달라지지도 않고. 그 단점은 어차피 사귀는 동안, 결혼하는 동안 함께 할 거면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단점은. 장점도 같이 하지만 장점이 단점을 가리는 게 아니라 별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냥 깨달아 버린 거죠. 장점은 장점대로 좋지만 그 단점은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. 단점은 그대로예요. 그러니까 결혼 못할 사람과 돈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. 결국에 연애의 종착점은 결혼이잖아요. 근데 사람은 바뀌었지만 결국에 같이 가는 건 똑같으니까요. 영화, 맛집, 모텔, 여행, 뭐 똑같죠. 아무리 뭐 연애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사람과 해야 되는이 아니죠.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루틴 같은 거는 정말 특별하게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뭐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그 루틴이 어차피 똑같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게 무슨, 그러니까 지겨운 거죠, 사실상. 힘들고. 그러니까 과거에는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죠. 이 사람과 나랑 안 맞는 점을 맞춰나가고 고쳐나가려고 했지만 현재는 처음부터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거죠.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벽한 연애를 하려고 하니까 연애를 하기가 어렵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하고 싶거든요.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청년도 연애를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하고 싶다 할 거예요. 근데 못해요. 그러니까